강산 무진도. 산들이 잦아지는 골짜기마다 마을이 들어서고, 길이가 856.6cm나 되는 긴 두루마리 화폭에 장엄한 대자연과 다양한 인간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산들이 잦아지는 골짜기마다 마을이 들어서 있고, 마을이 끝나는 곳에서 들이 펼쳐지는데 그 들판의 가장자리에서 다시 산맥이 이어집니다. 비단 바탕에 연한 녹색, 주황색, 묵색을 10개 채색한 이 장대한 그림을 그린 사람은 고속유수관 도인, 즉 늙은 솔 흐르는 물을 마음에 담은이라는 긴 호를 가진 화원 이인문입니다. 이인문은 조선 후기 화단에서 김홍도와 더불어 솜씨와 명성을 나란히 했던 대가인데요. 강산무진도는 이렇게 조선시대의 산수화가 도달한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강산무진도는 매우 긴 횡건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흐름을 갖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이 그림을 따라가 볼까요? 강산무진도의 시작은 무입니다. 아무런 형상도 없는 백면이 한참 계속되다가 보일 듯 말 듯한 연한 청록색 선형이 시작됩니다. 처음 등장한 언덕에 그림의 첫 번째 주제인 고송이 나오고, 언덕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두 노인은 그림의 두 번째 주제인 인간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도르래가 있는 절벽에서 둘로 나뉘는데요. 도르래를 분기점으로 고송에서 시작해서 유수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이 횡건은 바로 이인문의 호, 고송유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주보고 솟아오른 두 절벽 사이로 탁 트인 공간이 있고 멀리 낮은 산이 보입니다. 여기에 마치 무대장치처럼 나타난 도르래가 작품의 공간감과 긴장감을 높여주면서 작품의 흐름이 격해집니다. 도르래에서부터 왼쪽으로 더 나아가면 거대한 산이 우뚝 가로막아서고, 이 험준한 산 속에도 용을 쓰며 산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이어서 거대한 암산이 나오다가 마침내 아주 멀리 보이는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겹겹의 산봉우리가 항구를 감싸주는 대칭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림의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많은 깃발을 앞세운 채 교자를 탄 인물의 행렬이 등장하는데, 이는 유교의 위계중시관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강산무진도는 군주가 다스리는 국토와 백성을 소재로 위대한 자연과 평화로운 인간의 삶이라는 유교적 이상향을 이인문만의 개성적 화풍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강산무진도에는 이인문이 전생애에 걸쳐 갈고 닦은 기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띠를 꺾은 것 같은 절대준, 큰 도끼로 쪼갠 것 같은 부벽준, 마의 껍질 같은 피마준, 도깨비의 얼굴 같은 귀면준 등 마치 준법의 전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기법과 형태가 사용되고 있답니다. 1745년에 태어난 고속유수관 도인 이인문은 도화서 화원으로 있다가 38세 때인 1783년에 규장각 차비대령 화원으로 선발되었고, 이후 38년 동안 규장각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그룹의 인물들과 교유했습니다. 동료 화원아가 가운데 특히 동갑내기인 단원 김홍도와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마상청행, 남극 노인도 등 단원의 여러 작품에 이인문의 제발이 남아있습니다. 시부도는 그림을 그린 연대가 분명한 작품 중 가장 먼저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이인문이 39세 때 시부원 서직수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려낸 일종의 특이한 초상화입니다. 왼편 맨 위쪽에 의관을 갖추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인물이 서직수이며 술병, 필통, 칼, 책, 그 앞에 놓인 심주의 그림이 5벗입니다. 그리고 철영대사, 수경도인 등 역사 속의 인물들이 나머지 5벗이 되어 둘러앉아 있습니다. 시부도는 중년 이후의 작품들과 비교해볼 때 기량면에서는 다소 미숙하지만 현실의 주인공과 역사 인물들을 마치 아회를 즐기는 친구처럼 재치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소량기 사이로 벗들의 정다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림 송계 한담도는
마주보고선 두 절벽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절집과 오랜 풍상을 견딘 늠름한 소나무가 멋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나무와 시내 위쪽을 여백으로 비워두어 자연 속에서 누리는 시원한 여름 맛을 살려주고 있죠. 비슷한 주제의 또 다른 그림 송하담소도는 61세 때 그린 작품으로 산수화와 소나무 그림으로 이름이 높았던 그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입니다. 바위, 물, 나무, 사람을 부각시킨 간결한 구성과 표현의 강약, 먹의 농담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자연을 벗삼아 마음을 나누는 두 사람의 풍류가 실감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는 몹시 비틀린 노송 한 그루가 산자락과 거의 직각을 이루며 뻗어 있는데 소나무 꼭대기 부분에서 갈지자의 형태로 마무리 지은 잔가지나 크고 작은 태점들은 정말 일품입니다. 반원형 구도의 자유분방한 필치로 그려진 이 작품은 구부러진 소나무 가지에서 폭포, 계곡물로 이어지다가 다시 인물들로 시선이 돌아오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역동감이 돋보입니다. 지도산수도는 노년의 이인문의 화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왼쪽 상단에 노숙한 필치로 고속유수관도인 72세사라는 관지가 있어 그가 72세였던 1816년에 그렸음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의 오른쪽은 네 봉우리가 수직으로 중첩되어 있고 왼쪽은 하늘과 물, 그리고 계곡 사이로 흐릿하게 먼 산이 보입니다. 이 흐릿한 원경에 진하게 그려진 공옥이 우뚝 서서 오른쪽 네 안봉에 맞서 당당히 균형을 잡아주고 있네요. 이 인문은 자연이 뿜어내는 경이로운 기운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지도화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붓이 아니라 손끝이나 손톱을 이용해서 그리는 지도화법은 일정하고 고르지는 않지만 매우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답니다. 이원은 대조적으로 세피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그린 사연청유도는 76세 때의 작품으로 이인문의 화풍이 거의 완성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이인문은 80세에 이르기까지 왕성하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가 즐겨 그린 주제 중에는 산정일장도가 있습니다. 산정일장이란 산은 고요하고 해는 길다라는 뜻으로 북송의 문인 당경의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산정일장 내폭병풍은 석양의 살인문, 개천의 높이 뜬 달 등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 속의 글은 글씨로 이름이 났던 기원 유한지가 썼습니다. 이 인물은 이렇게 산수화로 이름이 높았지만 인물, 영모, 어해 등도 잘했는데 이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림이 포도도입니다. 일본 동경예술대학 소장의 포도도는 이인문의 포도화로 전해지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의 구도에 오른쪽 위에서 시작한 줄기가 90도 각도를 이루며 지그재그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늘게 뻗어나온 가지들이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합리적인 면 분할과 정돈된 구성은 이인문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속도감 있는 분놀림이 눈에 띄는데요. 가운데 이파리의 연맥은 마주보기로 그리고 좌우의 잎은 어긋나기로 표현한 점에서 이인문다운 섬세한 대칭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인문은 작품의 구도를 세심하게 신경 쓰고 주요 경물들의 윤곽선을 같은 방향으로 반복시켜 화면에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또 세피를 써서 치밀하고 섬세하게 묘사했죠. 고전적 화풍을 견지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제작했을 뿐 아니라 화가로서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소재들을 두루 섭렵한 고속유수관도인 이인문. 그는 뛰어난 화업과 예술적 성취로 조선 후기 문화의 미감을 격조 있게 구현한 걸출한 화가였습니다.